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30대 돌싱 남자입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여전히 설레고 아련한 가슴 찡한 추억으로 남아있나요? 흔히들 남자는 첫사랑을 평생 못 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첫사랑을 다른 의미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제 첫사랑의 기억이 이렇게 변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던 지금의 아내를 처음 보고 첫눈에 반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를 짝사랑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제 가슴을 간지럽히는 첫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미모가 뛰어나서 학교 전교생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여자친구들은 아내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따라 사곤 했고 잘생겼다는 남자애들조차도 그녀를 졸졸 따라다니기 일쑤였죠. 하지만 저는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몸매도 별로라서 항상 멀리서만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저 스스로도 평균 이하의 외모에 집안 형편도 좋지 않아서 정말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멀리서만 아내를 지켜보다가 결국 아내가 진학한 대학에도 함께 들어가게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까지 하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제가 아내를 좋아했으니까요. 제 세상은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대학에서도 속으로만 좋아하다가 졸업 즈음에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현이야, 우리가 친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불러내서 당황했지? 졸업 전에 꼭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나, 너 좋아해. 나도 알고 있었어.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항상 나만 보고 있었잖아. 다른 애들은 나랑 얘기하고 싶어 안달이었는데 너는 끝까지 나를 쳐다만 봤더라고. 알고 있었어? 난 잘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내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어. 그냥 멀리서만 널 바라봤어. 차라리 말을 걸지 그랬어? 멀리서 쳐다보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농담이야. 오히려 다른 애들보다 좀 특이해서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 아, 그랬구나. 그럼 나도 계속 특이한 사람으로 남아야겠네. 오늘도 말 걸지 말 걸 그랬나? 근데 진짜로 난 내가 너무 좋아. 대학까지 따라올 정도로 정말 진심이었어.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좋아해주는 이유가 뭐야? 난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인데. 아니야, 너만 보고 있으면 모든 게 밝아지는 것 같아. 내가 웃을 때마다 내 마음이 따뜻해져. 그래서 오늘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용기 내서 말한 거야. 부담 갖지 말고 대답 안 해도 돼. 왜? 난 대답하고 싶은데? 원래 고백은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 나는 좋아. 우리 한번 만나보자. 아직 어리니까 가볍게 시작해보고 안 맞으면 그때 헤어지면 되잖아.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인생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당연히 차일 거라고 예상하고 고백했어. 근데 뜻밖에도 너는 활짝 웃으며 내 고백을 받아줬지. 그렇게 우린 갑작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 다른 커플들처럼 데이트도 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주변 사람들은 아내가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만나냐고 물어봤지만 아내는 그냥 웃기만 했어. 나는 이유가 뭐든 지금 아내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 졸업 후 운 좋게도 나는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어. 아내도 대기업에 지원했지만 서류 전형은 통과해도 자격증이 부족해서 최종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어. 결국 아내는 대기업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됐지. 아내를 위로하며 취직 축하 파티도 열어주고 그녀가 평소 갖고 싶어 하던 지갑도 선물로 사줬어. 아내는 내 응원 덕분에 힘을 내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어. 내가 어느 정도 직급이 오르자
아내에게 결혼하자고 제안했어. 하지만 아내는 망설임 없이 내 청혼을 거절했어. 직장이 안정되지 않아서 자신이 당당해질 수 있을 때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 아무것도 없는 나랑 결혼하겠다고 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아직 내 직장이 불안정해서 지금 결혼하기엔 너한테 미안해. 그러면 내가 나를 싫어해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직장 때문에 거절하는 거야? 직장이 뭐 그렇게 중요해? 우리 둘이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좋은 직장을 다녀야 월급도 많이 받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 내 월급에 비하면 내 월급은 너무 적어. 나는 내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을 때 결혼하고 싶어. 그래도 너가 안 버는 것보단 낫잖아. 우리 둘이 같이 벌면 충분해. 그리고 나 혼자 벌어도 너 하나쯤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어. 아내가 나보다 못한 직장에 다니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다독여줬어. 아내는 내가 대기업에 다니니까 당연히 내 월급이 자기 월급보다 많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몰랐어.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내 월급을 보여주며 결혼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설득했지. 제가 2배 넘게 받는다는 사실을 듣고 아내는 당황한 듯 잠시 고민하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제 지속적인 설득 끝에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뀐 듯 청혼을 받아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결혼을 서두른 이유 중 하나는 회사에서 아내가 꽤 인기가 많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종종 남자 동료들이 자신에게 치근덕거린다고 얘기할 때마다 저는 빨리 결혼해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아내와 결혼에 성공한 저희는 벌써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아직 자식 없이 둘이서만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아내와 저는 아직 젊으니 천천히 기다려보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러던 중 결혼 3년 차에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며 너무 수고했다고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고 아내도 그 모습을 보면서 눈가가 촉촉해졌더군요. 그렇게 시부모님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아내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밀려나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죠. 아내가 다니는 회사는 중소기업이지만 설립자가 여성이라 그런지 복지가 대기업 못지않게 좋아서 아내는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아이를 위해 휴직을 하고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도 혹시나 아내가 집안일을 할까봐 집에 오셔서 아내 대신 모든 집안일을 해주고 가셨고 저는 퇴근 후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아내의 시중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태어날 아이 생각에 오히려 행복하기만 했죠. 저희는 아이의 성별을 미리 알지 않으려고 병원에서도 검진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신생아실에서 처음 만난 딸은 아내를 쏙 빼닮은 너무나 귀여운 모습이었어요. 엄마를 닮아서인지 벌써 완성형 얼굴이라며 저는 호들갑을 떨었고 아내는 그런 저를 보고 주책 맞고 하며 벌써 딸 바보 됐냐 면서 가볍게 등을 쳤습니다. 아내의 손길이 매운 편인데도 그날은 맞아도 전혀 아프지 않고 오히려 간지러울 정도로 행복했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딸을 낳으면 딸 바보가 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딸이 태어난 지 1년이 넘어갈 즈음 저는 집 앞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제가 직급이 올라가면서 회의나 업무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정시 퇴근하는 아내가 저보다 항상 먼저 집에 도착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회의를 빠지고 일찍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주차장에서 가방을 챙기다 문득 보니 아내가 어떤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내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항상 제가 데려다 주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동료가 데려다 준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런데 아내가 집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차에서 내린 남자가 아쉬운 듯 아내의 손을 잡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차 문 손잡이에 올려놓은 손을 멈춘 채 그 광경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남자를 보며 웃고 있었고
남자는 잡은 손을 앙탈부리듯 흔들며 장난치는 모습이 정말 가까워 보였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 둘이 부부라고 착각할 정도였죠. 게다가 제 차가 입구 정면에 주차되어 있어서 블랙박스에 그 장면이 고스란히 다 찍혀 있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나오지 않고 아내가 집에 들어간 후에도 그 장면만 계속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잘못 본 거라고 현실을 부정하려고 애써봤지만 보면 볼수록 외도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곧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차 안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죠.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웃으며 "왔어?" 라고 물어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모르는 사람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에게 대했어요.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혹시나 다른 증거가 있을까 싶어서 아내가 입고 있던 코트를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잠든 후 몰래 휴대폰을 확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비밀번호가 딸의 생일이어서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가장 먼저 카카오톡을 열어봤습니다. 대부분이 회사 동료들과의 단체 채팅방이거나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과의 대화였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과 개인톡을 주고받고 있더군요. 직감적으로 그 사람이 아까 아내를 데려다 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톡을 열어보니 역시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아내가 저와 연애할 때보다 훨씬 더 달달하게 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귄 지 꽤 오래된 것 같더군요. 같이 데이트하면서 찍은 음식 사진에 남자의 모습이 살짝 걸쳐 있는 사진들, 그리고 대놓고 찍은 커플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진을 제 휴대폰으로 옮겨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잘못 들었나 싶어 놀란 얼굴로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커플 사진을 아내의 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방금 당신한테 사진 하나 보냈어. 그게 우리 이혼 사유야. 그러니까 퇴근하면 이혼 서류 준비하고 짐 싸놓고 있어. 아내는 갑자기 울먹이며 "여보, 내가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잘못했어. 내가 당장 그 남자 정리할게. 우리 딸을 봐서라도 이혼만은 하지 말자. 엄마나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수 없잖아." 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그걸 아는 사람이 남편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거야? 저번에 친구랑 저녁 먹고 온다고 했던 날도 그 남자랑 먹었더라.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그땐 정말 아무 사이 아니었어. 그날은 둘 다 상사한테 혼나서 퇴사까지 고민할 만큼 힘들었길래 같이 저녁 먹으며 하소연한 것뿐이야. 진짜야." 라고 변명했습니다. "거짓말 치지 마. 내가 그전 대화까지 안 봤을 것 같아. 내가 사진만 대충 본 줄 아는 거냐고. 대화 내용까지 다 봤는데 왜 거짓말 치는 거야?" 내가 차갑게 말하자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죠.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거짓말해서라도 당신을 잡고 싶었나 봐.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욕해도 좋아. 그런데 이혼만은 절대 안 돼, 여보."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지금 그놈이랑 당장 헤어져. 그렇지 않으면 나 무슨 짓 할지 몰라. 당신 회사에 불륜 증거 다 뿌리고 이혼할 수도 있어." 아내는 그 말에 깜짝 놀라더니 즉시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별을 통보하더군요. 며칠 후 아내는 그 남자가 이직을 했고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려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고 확실하게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나는 그날 아내가 내 앞에서 이별을 통보했기에 그녀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해보고 직접 알아봤어야 했다는 걸 지금은 후회합니다. 그 후 우리는 마치 신혼 때처럼 관계 회복에 성공했어요. 아내는 그 사건 이후로 제게 과하게 잘해줬고 그 행동조차도 의심해봤어야 했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귀여운 딸이 저희 가정을 한 번 더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아내를 쏙 빼닮아 너무 예뻤어요. 두 딸 모두 좋은 유전자만 물려받아 태어난 듯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소중했습니다. 한동안 저는 딸들을 보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요즘 딸 보는 맛에 산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였어요. 요즘은 아들보다 딸이 더 좋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딸들을 보고 있으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것 같더군요. 어찌나 애교도 많고 저를 보면 방긋방긋 웃어주는지 나중에 딸이 결혼한다고 하면 정말 대성통곡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영원히 내 딸들을 곁에 둘 수 있을 줄만 알았어요. 그날만 아니었다면 말이죠. 그날 나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습니다. 평일엔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엔 딸들을 보느라 피로가 쌓였는지 그날은 정말 낮잠을 자지 않으면 과로사할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아이들을 봐주려고 애썼지만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정말 오랜만에 주말에 낮잠을 잤죠. 그런데 중간에 목이 너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에서 아내가 통화하는 소리가 문틈 사이로 어렴풋이 들려왔어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지 다른 사람 목소리도 간간히 들렸습니다. 나는 물을 마시려고 손잡이에 손을 올렸는데 그 순간 아내의 말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오늘 남편 얼굴 보는데 날이 갈수록 더 못생겨지더라. 살만 뒤룩뒤룩 쪄서 진짜 얼굴 맞대고 밥 먹기 힘들어.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어.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혼하라고 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언제 이혼할 건데 이대로 살 생각이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데 나 이제 당신 남편이 불쌍해 보일 지경이야. 아니 뭐 아직 애들도 어리고 내 월급으로 애들 키우는 건 힘들잖아. 그렇다고 당신 월급도 많은 게 아니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하려고 이혼할 생각이 있긴 한 거야. 내가 봤을 땐 당신 남편이 가진 돈 때문에 이혼 안 할 것 같아. 말로만 이혼할 거라고 하고 계속 이런 식이면 나 당신 남편한테 다 말할 거야. 아, 좀 기다려보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보채는 거야. 매력 떨어지게 우리 딸 부족함 없이 키워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그건 그렇긴 한데 나도 애기들 보고 싶단 말이야. 맨날 사진으로만 보고 나도 실제로 애기들 알아보고 싶어. 근데 지금 자기 애도 아닌데 자기 애라고 믿고 저렇게 좋아 죽는 꼴이 너무 웃겨. 진짜 멍청한 거 아니야. 얼굴이 자기랑 너무 다르잖아. 당신 닮아서 얼마나 이쁜데 자기 애라고 믿지? 얼핏 들었을 때 대화 내용으로 아내가 상관남이랑 통화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얼굴 얘기하면서 제 험담을 할 때부터 저는 손을 뻗어서 화장대 위에 있던 제 폰을 들고 아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었어요. 둘이서 오가는 대화들이 정말 갈수록 가관이더라고요. 제 험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껏 제 딸이라고 믿었던 애들이 알고 보니 제 딸이 아니라 상관남 딸이라고 하니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들고 있던 폰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아내가 놀랐는지 황급히 전화를 끊더니 방문을 열고 불을 켜더라고요. 불을 켜자마자 바로 앞에 서 있던 저를 발견하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여보, 당신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혹시 내가 통화하는 거 들은 거야? 어디서부터 들었어? 다 들었어.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내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지금 조용히 그대로 문 열고 나가. 여보, 이거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이 지금 어디서부터 뭘 들었든 다 오해야. 그러니까 이거 드라마 얘기야.
내가 요즘 보는 막장 드라마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거였어. 내가 방금 분명히 당신 목소리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텐데 나가 안 나가 못 나가겠으면 내가 나가게 만들어줘. 아이들 데리고 당장 나가.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나 여기서 절대 못 나가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야. 여기서 나가면 정말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괜히 입만 아프게 더 말할 필요 없고 여기 있는 물건들 다 내 돈으로 산 거니까 그대로 두고 귀찮게 짐 쌀 필요 없이 몸만 나가면 되겠네. 아이들 데리고 나가. 내 인내심도 여기까지니까. 아내는 계속 나갈 수 없다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싸우는 소리에 놀란 애들도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제 애가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애들이 울든 말든 달래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이 용품은 저희 집에 둬봤자 필요가 없으니 대충 애들 집만 챙겨서 아내 손에 쥐어줬어요. 아내는 제가 쥐어진 가방을 던지고 못 간다면서 바닥에 드러 눕더라고요. 제가 경찰에 전화하는 신용을 하니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전에 저한테 들켰던 그 상간남과 계속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저번에 헤어졌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일찍을 했다는 말도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렇게 저를 속이고 둘은 뒤에서 만남을 이어갔던 거예요. 제 자식이라고 믿었던 딸들도 그 남자와 아내 사이에서 낳은 딸들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저와 자신 사이에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내는 상간남이 가진 게 쥐뿔도 없었는데 단지 얼굴 하나만 보고 맞는 것이었어요. 저랑은 그저 돈을 많이 버니까 돈 때문에 계속 만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했어요. 아내와 상간남은 제게 당장 줄 돈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해서 당신 이혼하라면 이혼해 줄게. 우리 소송까지는 하지 말자. 응 그래도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합의 이혼으로 끝내면 안 될까?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짓 한 거 알아요. 그렇지만 소송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모아둔 돈도 없어서 당장 위자료 줄 돈이 없어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나 봐요. 제가 저번에도 용서하고 넘어가 주니까 이번에도 사과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저 절대 고소 취하할 생각 없습니다. 아내가 외도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심지어 똑같은 남자랑 다시 외도를 했는데 저는 너무 괘씸해서 그 둘을 선처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 둘은 저한테 줄 위자료가 없어서 사채까지 써서 줬더라고요. 매달 정확하게 들어오는 월급 받고 사채를 쓴 모양인데 제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저는 불륜 증거들을 아내 회사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회사 내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녹음본과 함께 글도 올렸고 팩스로 커플 사진들도 보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었어요. 결국 아내와 상관남은 회사에서 질타를 받으며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처음 제가 용서하고 넘어가 줬을 때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짓을 왜 하나 싶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때까지도 이 일을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다시는 결혼할 생각도 그렇다고 연애를 할 생각도 전혀 없어요. 저는 이렇게 혼자서 걱정 없이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부양할 가족이 없으니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집사람이 바람펴서 윤한 줄 모르고 계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혹시나 충격에 쓰러지실까봐 영원히 제 가슴에만 묻어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첫사랑의 기억이 꼭 이쁘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두 가족들과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